며느리가 무서워.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이 한마디. 처음에는 모두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60대 도연 씨는 아내의 이상한 말들을 단순히 병의 증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아내의 호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설치한 홈캠.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화면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둠,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과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내린 선택과 그 후에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박도연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김선옥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선옥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달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초기 치매라는 단어가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도연이 선옥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자 선옥이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 당신 또 일찍 일어났네. 선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오늘은 선옥이 자신을 알아보는 날이었거든요. 부부는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이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동안 선옥은 김치를 담그려고 냉장고를 뒤적였어요. 김치가 어디 있더라? 선옥이 당황하자 도연이 다가가서 김치통을 꺼내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여보. 도연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죠.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일용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근 아파트 도배일이 있었거든요. 공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다 은퇴한 그였지만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녀올게. 혼자 있기 힘들면 전화해. 도연이 말하자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당신. 오후 4시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연은 선옥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조용한 주택가를 걸으며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진우 어릴 때가 생각나네. 선옥이 말하자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렇게 늙을 줄 몰랐는데.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부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진우였죠. 아버지, 죄송한데 잠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곤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집 계약이 끝나는데 새 집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옥의 상태를 생각하면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래, 어서 들어와라. 가족인데 뭘. 도연의 대답에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영이랑 하윤이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선옥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와서 당신 돌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연이 말하자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지. 하지만 선옥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이틀 후 진우의 가족이 짐을 들고 도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서다영은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부모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의 예의 바른 태도에 도연은 마음이 놓였죠. 손자 하윤도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우 가족이 합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영은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침마다 선옥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 때마다 먹기 좋게 반찬을 작게 썰어서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다영의 친근한 목소리에 선옥은 고마워하며 음식을 받아 먹었죠. 도연은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일용직에 나간 사이 선옥을 돌봐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영아, 고맙다.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 도연이 진심으로 말하자 다영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가족인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현이 일에서 돌아올 때마다 선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예전처럼 현관에서 남편을 반기지도 않고 저녁 식사 때도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도연이 물으면 선옥은 그저 응, 괜찮았어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선옥의 팔에 시퍼런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을 때 다영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낮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제가 부축해드렸는데도 그만. 다영의 설명은 자연스러웠고 선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선옥의 다리에도 멍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다영의 설명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다가 미끄러지셨어요. 요즘 어머니께서 자꾸 혼자 움직이려고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낙상은 흔한 일이지만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걱정을 아는 듯 다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선옥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화장실 가시면 안 돼요. 꼭 저를 부르세요. 다영이 선옥의 손을 잡으며 말할 때마다 선옥은 움찔하며 손을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도연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경계심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 상황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도 피곤해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영아, 어머니 상태는 어때? 진우가 물으면 다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손자 하윤만이 할머니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보다 말을 안 하시고 엄마 앞에서 유독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중학생인 하윤으로서는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옥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무서워, 무서워. 선옥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선옥을 깨우자 선옥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악몽을 꿨어? 도연이 물었지만 선옥은 그저 모르겠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커졌어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싶어 혼란스러웠죠. 진우 가족이 들어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점점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실에 설치한 홈캠이었습니다. 선옥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인데 자꾸만 방향이 어긋나 있었거든요. 벽면을 향하거나 아예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영아, 이 카메라가 왜 자꾸 돌아가 있지? 도연이 물으면 다영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께서 청소하시다가 건드리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고쳐놓을게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도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옥이 그런 높은 곳까지 손이 닿을 리 없었거든요. 선옥의 방에서 나는 냄새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도연이 일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음식물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이불과 베개에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영아, 어머니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도연이 물었을 때 다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요즘 어머니께서 음식을 자꾸 흘리세요. 제가 치우려고 하면 싫어하시고요. 다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병원에서 들었어요. 다영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도연은 예전의 선옥과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했어요. 아무리 치매라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새벽 3시경 도연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였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선옥이 식탁 아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연해 보였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도연이 다가가자 선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당신이구나. 선옥이 안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영이가 무서워.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다영이가 왜 무서워? 도연이 다급히 물었지만 선옥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도연은 아내를 방으로 데려가 재워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피해망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옥의 떨리는 목소리와 공포에 질린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망상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영에게 어제 밤 일을 언급했습니다. 어젯밤에 진우 엄마가 거실에서 혼자 있었는데 도연이 말을 꺼내자 다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정말요? 제가 못 봤네요. 요즘 어머니께서 밤에 돌아다니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다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우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다영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어떤 말씀이요? 다영이 널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 도연의 말에 다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어머니께서 저를 낯선 사람으로 보실 때가 있어요. 치매 때문에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죠. 다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눈에 담긴 그 공포스러운 표정이 단순한 착각으로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도연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영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돌봐주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커진 도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다영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도연은 조심스럽게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괴로웠거든요.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삭제된 파일들이었어요. 도연은 평소 컴퓨터를 다루던 경험을 살려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면. 도연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어요. 복구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평범한 거실 모습이 나타났어요. 선옥이 소파에 앉아 있고 다영이 옆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소리를 높이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또 실수했네. 다영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음성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선옥은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고 다영은 계속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매일 똑같은 실수만 하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도연의 손이 마우스를 잡고 떨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재생하자 더욱 끔찍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다영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선옥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다 마셔. 다영이 소리치며 선옥의 입에 억지로 물을 들이붓자 선옥이 기침하며 토해냈어요. 더러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다영이 선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장면, 밥을 억지로 먹이며 빨리 먹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어요. 선옥은 매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다영의 폭언을 견뎌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영이 선옥을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실수했지? 이 바보 같은 할망구. 다영이 화를 내며 선옥을 밀자 선옥이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어요. 그때 생긴 멍이 바로 도연이 며칠 전에 본 그 멍자국이었던 거죠. 다영은 넘어진 선옥을 부축하는 척하면서도
혼자 넘어진 거야, 알겠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자신은 치매 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그동안 선옥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선옥의 방으로 달려간 도연은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옥이 깜짝 놀라며 깨어났지만 남편의 울음소리를 보고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왜 울어요? 선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선옥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도연은 복수심보다는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아내를 더 이상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선옥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속 학대의 흔적들을 의학적으로 확인받아야 했어요. 왜 갑자기 병원에 가요? 다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도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검사받아 보려고. 병원에서 의사는 선옥의 몸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팔과 다리의 멍자국들, 영양실조로 인한 체중 감소,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타박상들은 단순한 낙상으로 생기기 어려운 패턴이네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손목과 팔뚝의 멍은 누군가 강하게 잡은 흔적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의사에게 홈캠 영상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영상을 본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 사례입니다.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고의적 상해로 추정되는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홈캠 영상들을 여러 개의 USB에 복사하고 진단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첫 번째 신고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였어요. 네, 시어머니 학대 신고입니다. 영상 증거와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상담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장을 접수했어요. 오후 3시경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와 초인종을 눌렀어요. 다영이 문을 열자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서다영 씨 맞나요? 다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다영은 당황하면서도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 이상하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데요. 다영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경찰관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하자 다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면에서는 다영이 선옥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영이 말을 더듬자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때 진우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집 앞 경찰차를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차린 거죠.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을 때 다영은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날 범죄자 취급해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영상을 보시죠. 경찰관이 진우에게 노트북을 보여주자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은 그가 알던 다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에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다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매일 똑같은 실수만 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다영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만 다니면서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해야 했잖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데.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영상 속 잔혹한 현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진우는 아내의 변명을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겼던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진우가 경찰관에게 물었을 때 도연이 선옥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선옥은 남편 뒤에 숨어 다영을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경찰이 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영은 소파에 앉아 계속 훌쩍이고 있었고 진우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선옥을 방에서 재워주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족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모두 앉혀라. 도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와 다영,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하윤까지 거실에 모였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홈캠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실을 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하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에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본 14살 소년의 충격은 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다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다영이 선옥을 밀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여보, 들어줘. 다영이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실수 치우고 냄새 나는 걸 청소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어요. 다영은 무릎을 꿇고 진우 앞에 기어갔어요. 한순간 화가 나서 그랬지. 평소에는 정말 잘해드렸잖아요. 하지만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다영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억지로 먹이며 빨리 마셔. 이 할망구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 넘어진 선옥을 일으켜 세우며 혼자 넘어진 거야, 알겠어? 라고 협박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어요. 이건 가족일이잖아요. 다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경찰까지 부르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다영의 태도 변화에 도연은 경악했어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 일이라고요?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가족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영상 속에서 공포에 떨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억지로 먹이고 넘어뜨리는 게 가족이 하는 일인가요? 다영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똑같은 실수만 하시고 밤마다 돌아다니시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요. 다영이 울부짖으며 말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특히 하윤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그 말에 다영은 더욱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여보, 안 돼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다영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도연의 말에 다영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영이 도연의 바지를 붙잡고 빌었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짓을 보고도 용서를 바라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이 와서 너를 체포할 거야. 각오해. 도연의 선언에 다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영은 짐을 싸며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들 하윤과 함께 할머니 방에서 밤을 보냈고 도연은 아내 곁을 지키며 이제 안전해요라고 속삭였어요. 2달 후 법정에 선 서다영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인해 살이 빠지고 얼굴이 헬쑥해진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도현과 진우, 하윤이 앉아 있었고 선옥도 비교적 정신이 맑은 날이라 증인석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홈캠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화면에는 다영이 선옥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할망구가 또 실수했네. 다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객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다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의학적 소견을 밝혔어요.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있는 다발성 타박상은 단순한 낙상이나 사고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손목 부위의 멍자국은 강한 압박에 의한 것이며 이는 고의적 폭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영양실조 증상도 방치와 학대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선옥이 증인석에 앉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평소보다 정신이 맑았던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다영이가 무서웠어요. 선옥의 말에 다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선옥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뜨거운 물을 억지로 먹이고 소리치고 제가 실수하면 때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흘리면 더러운 할망구라고 하면서 때렸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또 실수할 거냐고 소리치고. 선옥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다영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변호사가 다영을 위해 변론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고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영상을 보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였습니다. 특히 홈캠 방향을 고의로 돌려놓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명확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서다영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을 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다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다영이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다영이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나면서도 계속 항변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본 방청객들은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다영의 태도에 더욱 분개했거든요. 도연은 선옥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여보. 선옥도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진우는 아내의 최후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말 끝까지 반성하지 않네요. 진우가 아버지에게 말하자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야죠. 하윤은 엄마의 구속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14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하윤은 할머니의 다른 편 손을 잡았어요. 세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다영의 수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옥의 상태가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공포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치매 증상도 현저히 완화되었거든요. 여전히 건망증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극심한 불안이나 공격성은 사라졌어요. 아버지, 오늘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진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옥이 며느리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서 가족들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연은 아내의 회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아들 하윤과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윤이 말하자 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하윤은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를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있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연은 전업으로 아내를 돌보기로 결심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선옥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나가볼까? 도연이 제안하면 선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선옥이 갑자기 말했어요. 고마워 모두.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선옥은 비록 치매가 있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아내에게 어머니 돌봄을 맡기고 자신은 회피했던 것이 후회되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진우가 사과하자 선옥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모든 게 좋아. 하윤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앉은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빠져 있었지만 남은 가족들의 유대감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몇 주 후, 도연은 노인 돌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도연이 다른 가족들에게 조언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진우도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돌봄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진우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영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최근 편지에서 다영은 진심 어린 사과를 표현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그 편지를 읽고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우가 아버지에게 말하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당사자가 준비됐을 때 하면 돼. 도연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치유될 거라고 믿었어요. 선옥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도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면 도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